2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그의 마지막 퇴근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막막했습니다. 퇴직을 꿈꾸는 이들에게 퇴직 후의 삶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동전과도 같습니다. 한쪽 면은 자유, 여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반짝이지만 다른 면은 경제적 압박, 정체성의 상실, 건강 문제라는 그늘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 은퇴를 맞는 이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일상은 곧 위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5세 경찰관의 사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고 없이 닥쳐오는 퇴직 후 삶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많은 이들에게 닮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범죄 현장을 뛰어다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온 그에게 퇴직은 일종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직 후 5년이 지나자 그는 경제적 압박과 고립감,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는 물가 상승과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앞에 점점 한계를 느꼈고 건강보험료와 약값, 정기검진 등의 부담까지 겹치며 결국 외부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그가 가장 힘들다고 느낀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그 감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을 명예퇴직한 어씨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이제는 골프 치며 살겠다고 말하며 지인들에게 부러움을 샀지만 불과 2년 만에 자신의 골프채를 중고로 팔게 됩니다. 문제는 수입의 중단이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무기력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에서 물러난 후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만 보며 소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그는 3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가 가장 후회하는 말은 나는 준비된 은퇴자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무원 생활을 조기 퇴직한 53세 여성 B씨입니다. 그녀는 정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퇴직 후 단순한 쉬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였습니다. B씨는 퇴직 후 처음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몸도 마음도 점점 처지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가 너무도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늦은 나이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 도서관 옆의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이지만 이 일이 내게 다시 생기를 줬어요. 일은 돈이 아니라 존재감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녀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며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가 56세에 문을 닫은 C씨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아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적어 생활은 빠듯했지만 그는 자신이 해온 조리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조작도 서툴렀지만 아들과 함께 채널을 운영하며 점점 반응이 좋아졌고 현재는 매달 소소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은 나이 들어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처럼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나의 정체성과 활동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입보다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후 자존감 저하와 고립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의 경제를 고려할 때는 고정 수입만이 아니라 변동 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 식비,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 매달 달라지는 항목들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소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창업이나 재취업을 계획할 경우에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아직 퇴직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퇴직은 선택이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갑작스레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퇴직 후에도 나답게 사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일이 아니라 삶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관심 있던 취미를 조금씩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마지막 퇴근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지금 당신의 퇴직 이후 삶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제 그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다뤄야 할 주제는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 축 건강, 관계, 활동성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이후 삶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 요소는 사실 경제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특히 퇴직 직후에는 생활 리듬이 무너지며 생체 리듬도 동반 붕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직후 첫 1년 동안 신체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며 평균 23kg의 체중 증가와 수면의 질 저하가 동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촉진하는 요소가 됩니다. 건강 유지의 열쇠는 일상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퇴직자들이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정기적인 식사와 수면 리듬만 지켜도 질병 발병률이 최대 40%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움직임은 체력 유지뿐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기분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우울감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도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이후 우울증을 겪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 들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2022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에게는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누군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점심 약속, 지역 커뮤니티의 소모임, 자원봉사 등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에 대한 소속감과 의미를 회복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심지어 관계 유지와 교류 활동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평균 수명이 모두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활동성의 지속입니다. 활동성이란 꼭 직업을 가지거나 돈을 버는 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힘 그 자체가 활동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퇴직 후 무기력감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글쓰기, 가정용 텃밭 가꾸기, 무료 온라인 강의 수강, 정기적인 독서 모임 참여 등은 규모는 작지만 자기 효능감 셀프-마이너스 에피케시를 높이고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목표 지향적 활동은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동기와 희망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만의 프로젝트를 가지는 것은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손자 손녀와의 가족 브이로그, 반려동물 케어, 지역사회 활동 등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맞는 활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재설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생존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심에 두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직책이나 수입이 아닌 앞으로 무엇에 열정을 느끼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로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퇴직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10분만 더 걷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유튜브에서 새로운 취미를 검색해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첫걸음입니다.